사건 사고 소식 하나 더 살펴보죠. 허 변호사님, 그제 순천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다고요? 네, 이번에도 굉장히 충격적이고 예.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공분과 안타까움을 자아내게 하는 사건인데요. 그제 이 12시 44분, 오전 12시 44분쯤 순천의 한 길가에서요. 여학생, 10대 여학생입니다. 친구를 배웅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인데 이 남성이 갑자기 무차별적으로 흉기로 공격을 해서 사망을 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예. 숨진 피해자가요. 검정고시에 얼마 전에 합격하고 대학 입학을 꿈꾸던 그런 꿈 많은 진짜 10대 소녀였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두 사람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이 가해자 박모 씨가요. 이 영상이 그때 당시에 찍혀 있는데 그냥 앞서 걸어가던 여학생에게 갑자기 거리를 좁히면서 무차별적으로 등과 배를 공격하는 장면이 CCTV에 그대로 포착이 됐거든요. 예. 박 씨 범행을 저지른 뒤에 곧장 도주를 했는데 범행을 목격한 행인이 누군가가 이 사람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다라고 경찰에 신고를 했고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 여학생 등과 배 부분에 너무나 큰 치명상을 입어서 새벽 5시 반쯤에 안타깝게도 사망을 하고 말았다고 하고요. 예. 경찰이 목격자 증언과 CCTV를 토대로 이 용의자에 대한 추적을 나섰는데 사건 발생 2시간 만에 이 용의자를 검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때 그 사람 뭐라고 있었냐면 술에 만취한 상태로 또 다른 행인과 시비를 붙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흉기를 버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범행 상황에 대해서 이 가해자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끔찍한 짓을 저지른 피해자가 오늘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을 했는데요. 그 영상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왜 그러셨어요? 한 말씀만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뭐라고요? 죄송합니다. 피해자하고 아는 사이신가요? 아니요. 왜 그러셨어요? 그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도 그럼 범행 부인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친구가 잘 알기 때문에 부인은 하지 않습니다. 피해자한테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네, 죄송합니다. 당시 기억이 전혀 안 나세요? 네, 술은 얼마나 마셨어요? 한 4병 정도 먹었습니다. 소주? 네, 구속 앞두고 심정이 어떠십니까?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네, 지금 딱 없습니다. 경찰한테 주장하셨던 건 뭐예요? 안에서 무슨 말 했어요? 허 변호사님, 피해자 모습을 보면 뭐 범행은 인정은 했는데 여전히 당시는 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반성하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만약에 설령 이 사람 주장대로 정말 술에 만취해서 정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 이 사실을 본인이 알고 나서 얼마나 큰 자기 혐오감에 빠지겠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사람의 반응인데 예. 뭐 딱히 할 말도 없고 뭐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진술을 반복을 하고 있고 심지어 이 사람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군요. 이제 와서 예. 인정을 하는 이유는 그 CCTV에 영상이 다 찍혀 있기 때문에 지금 본인이 부인해봤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지 진정한 범행의 어떤 반성의 의미로 지금 인정하고 있다거나 이런 거는 전혀 느껴지지 않아서 너무나 화가 납니다. 그렇군요. 이 피해자는 뭐 계속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묻지마 범행의 가능성은 왜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 그 피해자가요, 목격자 얘기로 따르면 비명을 듣고 갔는데 피해자 네. 마지막 말이 뭐였냐면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살려주세요 이 말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같은 동네에 살고 있기는 했지만 피해자와 가해자 간에 전혀 어떤 인적인 관계가 없는 당시 상황이고. 상황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저게 지금 제 왼쪽에 나가고 있는 게 그 범행 당시에 그 CCTV에 찍힌 그 장면인데요. 그런데 지금 두 사람이 뭐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이고 예. 그렇다 보니까 이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를 만한 어떤 범행 동기 자체가 이상 동기 범죄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관계는 없는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술을 먹고 본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흉기를 챙겨가지고 나갔단 말이죠. 네. 그렇다고 하면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뭔가 계획적인 범행을 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특히 이상동기 범죄 같은 경우에는 비난동기 살인이라고 해서 가중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런데 본인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심신미약을 주장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죄질이 심신미약이 다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완성하지 않는다거나 이상 동기 범행이라거나 하는 게 인정이 된다고 하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평가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정훈 평론가님 이번 사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안타까운 건 유튜브 같은 데서 우리나라의 치안 상태가 굉장히 좋다라는 그런 네. 유튜브 쇼츠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외국인 여성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바로 새벽에 이렇게 여성들이 혼자서 다닐 수 있는 국가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는, 그래서 우리 나라 국민들을 봤을 때 굉장히 어깨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혼자서, 여성들이 혼자서 길거리에 혹은 공원에 혹은 또는 어떤 뭐 한강변에 이렇게 혼자 다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 화면을 보면서 물론 일반적으로 이런 범죄가 많다는 것은 아니지만 혹시나 그런 쇼츠들 때문에 너무 안전하다라는 생각에 본인의 어떤 방어라든지 경각심이 너무 없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완전하게 범죄가 없는 국가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안보 치안율이 물론 굉장히 높은 그런 그 수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우리가 이런 범죄가 없다라고 할 수 있는 나라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더욱 경각심을 그래도 가져야만 하는 그런 사건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공분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김수민 평론가님, 그런데 이 피해자 신상이 온라인상에 퍼지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모든 살인은 다 나쁜 것인데 특히 좀 많이 사람들이 소스라치는 것이 묻지마 범죄라고 불리는 이런 범죄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어떤 계기라든지 동기 없이도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위협, 공포 이런 것들이 커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세상 어디 은둔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요식업에 종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일하고 있는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빠르게 특정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SNS 이런 것들이,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빨리 공개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SNS에도 많은 이제 댓글들이 달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해당 식당에는 현재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는데 계란이 던져진 흔적도 있다고 해요. 그 정도로 이제 이웃에서 느끼는 공포라든지 또 분노 이런 것들이 상당히 커 보이고, 사실 흉악범죄자는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데 법적으로는 절차가 있다 보니까 그것이 좀 시간이 걸리는 건데, 그 사이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미 사적으로 좀 이렇게 분노를 표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요,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 피해자에 대해서 영장이 발부가 됐고 구속이 됐다고 합니다. 이 소식 전해드리고요.